요즘에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해야 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조건 휴식을 취하는 것인데,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돈을 정말 쉽게 시장에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휴식도 싫고 무엇이라도 해야겠다 싶으면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추세와 거래대금을 추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거래대금과 추세만으로 시나리오를 짜서 그에 맞게 움직일 때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줄 때 먹는 것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요즘에 지독한 종목들이 곳곳에 보이는데, 특히 쌍용차 관련해서 종목들이 한탕 해먹고 도망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인수가 정상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재료 소멸 위기로 주가가 올라왔던 자리를 유지할까 말까인 상태에,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먹튀하려고 주가를 올렸다면은 당연히 이런 차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웃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 이 고점에 받아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입으신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 투자자일 겁니다. 그렇기에 줄 때 먹는 것은 필수. 게다가 단기간에 좀 가파른 각도로 올라왔다 싶으면 관심 종목에서 영원히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저의 단순한 매매 비법 중 하나가, 가파른 각도를 계산하는 것도 매매 기법에 해당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매매를 했던 제이시스 메디칼 가지고만 예시로 들자면, 들어가기 위해서 최근에 가파르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상태가 아니었고 이 상태였으면 신고가를 하더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각도가 아니라 그 전에 유지를 해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지, 그 전의 각도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이며, 그 전의 각도가 가파르다면 그 뒤에 어떻게 되든 간에 절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거를 고점에서 들어가야 되는지, 시장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가파른 각도로 올라왔다 싶으면 그냥 걸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최근에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들을 분류를 해서 시나리오를 짜봤는데, 보시다시피 GSE 3,500억 원, 이게 그 전에 고점을 뚫어준다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며, 혹시나 이게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틀까지 또는 하루 눌렸다가 한 번 더 이틀에 이 두 번째 양봉이 나오면서 그 양봉이 제대로 살아난다면 고점을 뚫어주는 그림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어떻게 좁혀가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3천억이 나왔으니까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1% 가까이 빠졌는데 당연히 시초가나 초반부터 공략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단 시작하고 10분 정도는 보내줘야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거를 알 수가 없기에 오늘 이 종목이 폭락하지 않는가, 그것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폭락하는 종목이라면 오전에 한 10분에서 30분 사이 이내로 그게 건강한 눌림목인지 다 티가 날 것이기 때문에 초반에 눌리는 것을 보고 호가창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호가창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만 거래량을 실은 장대 양봉이 나온 그 다음날에 호가창이 매수되기가 아주 단단해야 됩니다. 그거를 쉽게 깨지 말아야 되고, 누군가 시장가로 쏟아내는 물량이 위협적이지 말아야 됩니다. 위협적이지 말고 그냥 한 호가 한 호가씩 천천히 빠지는데 밑에 매수 대기 효과가 아주 두텁다. 그러면 저는 눌림목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GSE도 만약에 눌림목으로 접근하려면 당연히 건강한 눌림목인 시초가 대비 마이너스 3% 이내에서 빠지면서 호가창까지 매수 대기가 두꺼워야지 그때 눌림목으로 판단해서 들어가서 그냥 적당히, 적게는 1%, 많게는 3%까지만 눌림목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 최근에 거래대금이 나온 GS 글로벌 5,800억 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4월 11일이 첫 상승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날, 그리고 오늘이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이 있는데, 이 세 번째, 네 번째 날에 어떤 식으로 캔들이 마감해 주냐에 따라서 다섯 번째 날부터
급등 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빠르면은 네 번째 날도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달렸다면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는지 보기 위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날이 중요합니다. 당장은 거래대금이 많아서 또 눌림목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데, 눌림목으로 접근한다면 당연히 아까 GSE와 같은 개념으로 접근해서 그냥 짧게만 치고 빠지지, 눌림목이 아니라 나중에 상승을 원해서 들어간다면 3일, 4일째까지는 캔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나온다면 일단은 분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MI텍이란 종목인데, 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다는 것은 또 이유가 있을 텐데, 거래대금도 3천억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적게는 나오지 않고 올라온 캔들을 만약에 유지해 준다면, 이 올라온 자리 근처를 유지해 준다면 지금 느낌으로는 10,000원을 절대 깨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0,000원을 깨버린다면 양봉을 다 잡아먹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오늘 마감한 자리보다 떨어지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내일 음봉이 나오면 안 되고 차라리 급등이 나와서 신고가를 다시 뚫어주던가, 아니면 내일도 뭐 한 1, 2% 올라서 마감한다면 그 다음 날에는 다시 고점을 뚫어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통은 뚫어준 다음에 시원하게 시세가 나오는 것보다 단순 차트로만 봤을 때는 잠깐 고점을 터치한 다음에 무너지는 것들도 많아서 역시나 줄 때 먹는 것은 필수입니다. 대신에 신고가에서 추세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으므로 분류를 하게 되었으며, 이런 종목을 뭐 시나리오를 세운다 하더라도 좀 확신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저만의 가장 쉬운 판단은, 자, 여기 3분봉이 있습니다. 시작하면은 3분봉이 이렇게 차례차례 뜰 텐데, 저는 당연히 아주 단순한 황금선 기준으로 합니다. 최소한 황금선 밑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 아니라면은 주가가 그냥 횡보하다가 중간중간에 갑작스런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한 기록이 있고 상한가를 간 기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초반부터는 매매를 하지 못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캔들이 황금선 위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그만큼 매수세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애매하다 싶으면 저는 항상 확인하는 게, 이 여러 가지 캔들들이 황금선 위에 있는 시간이 많은가, 아니면 밑에 있는 시간이 적은가, 이것만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장 끝나고 설명드리는 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뭐 딱 보더라도 황금선 아래에서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위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면 언제라도 한 번쯤은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만 아니라면 들어갔을 대덕전자 좀 빠지나 싶더니 어쨌든 간에 이동평균선은 지켜주고 있는데, 이거를 지켜주는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또 순식간에 양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양봉을 만드는 주인공은 당연히 뭐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 수급이라든지, 뭐 최근에 들어왔던 이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 100만 주, 86만 주, 이런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올 때, 그때 신고가를 뚫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올라갈 만한 눈치를 채려면 프로그램을 보면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평소에 매수가 들어와 봤자 몇만 주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프로그램이 뭐 한 5만 주 들어오면서 플러스가 많이 찍혔다. 당연히 여기서 프로그램 5만 주와 함께 플러스가 3%만 떠도 신고가가 근접하기 때문에 그날은 신고가를 뚫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무리 단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먹을 자리는 나올 수가 있기에, 불확실할 때 사는 것보다 차라리 프로그램을 관찰하는 게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혹시 다른 종목 보고 있다면 이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 할 게 없다면은 그냥 다른 모니터에 대덕전자 띄워놓고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을 할 텐데, 바쁘면은 체크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 지금 추세가 심상치가 않은데 신고가와 근접을 했습니다. 첫날에 참 특이해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데, 조용하게 거래량도 거의 붙지 않고
조용하게 올라왔습니다. 차트 자체만 봤을 땐 차트가 아주 예쁜 편이고 뭐 진짜 최악의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손절 라인은 한 12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만원을 깬다 하더라도 이게 길게 넉넉 잡아서 일주일 이내에 다시 회복해 준다면은 뭐 힘들게 간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고점을 터치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게다가 좀 특이한 게 수급인데 가끔씩 이런 느낌의 수급이 있습니다. 예전에 코스닥에서 정말 잘 나갔던 아프리카 TV, 이것도 장기간 주가가 올라오는 과정을 제가 지켜봤는데 코스닥에서 장기로 올라와서 이런 시세가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의 특징이 단타 외국인이 아니라 좀 뭔가 꾸준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단타 외국인 때문에 하도 변수가 많아가지고 신뢰할 수 없지만 가끔씩 아무 이유 없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급은 일단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보유했던 리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졌던 이유가 좀 평소에 보기 힘들었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의 수급인데 보시다시피 뭐 그전에는 외국인이 나가기도 하고 뭐 잠깐 들어오긴 해도 주가가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신고가 추세 상태에서 최근에 연일 외국인의 매수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주가가 끝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못하겠지만 아주 가끔씩 조용하게 외국인의 수급이 시장에서 눈치 못 채게 조용하게 꾸준히 들어온다면 신고가를 뚫어서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요란하게 들어오는 것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요란하게 들어오면은 그냥 단기간에 단타치고 나가기 때문에 오늘 GSE 같은 경우에도 바로 매수를 할 수 없는 게 이 25만 주가 내일 당장 나간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GS 글로벌도 마찬가지.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초반에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매매를 하고 있으며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절대 매매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수익 내야 되는 게 의무가 아니라 오늘 수익이 없어도 손실만 보지 않는 게 목표라서 별로 급할 것도 없습니다. 각자 좋은 종목 잘 고르시고 시나리오 잘 짜신 다음에 원하는 그림대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